원장님, 그러면 여드름이 흉터랑 여드름 자국의 차이가 뭘까요? 우선 모양의 변화를 흉터라고 생각하고 색깔의 변화는 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입니다. 보통 저희 피부과에 항상 오시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과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드름은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과다한 각질이 모공을 막고 그 안에서 여드름균이 증식하고 마지막으로 염증이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때 염증이 계속 악화되어 고름이 생기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여드름 염증이 발생한 곳을 전쟁이 난 곳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군대와 주둔지가 파괴되어 자네들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고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균과 염증 세포들 그리고 피부 조직이 녹아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피해 상황, 즉 고름이 정리되더라도 손상된 피부 조직이 너무 깊거나 넓다 보니 미처 회복되지 못한 채 남은 것이 패인 흉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래 남아있던 곳에 붉은 자국이 발생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크고 깊은 패인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드름이 흉터랑 여드름 자국의 차이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여드름 흉터 치료하러 왔다고 하셔서 자세히 보면 제가 생각하는 흉터가 아니고 여드름 자국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양의 변화를 흉터라고 생각하고 색깔의 변화는 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양은 붉고 단단해진 응계성 흉터와 꺼지고 패인 흉터로 나누고 색깔은 붉은 홍반과 검은 색소 침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증 반응은 붉음증을 동반하는데요. 일종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염증이 지속될수록 주변의 멜라닌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멜라닌 세포를 문어라고 가정하면 문어가 놀랐을 때 먹물을 분비하는 것처럼 멜라닌 색소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피부 질환일수록 검은 색소 침착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히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거나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에게서 이 현상이 더 빨리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혹시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에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는 보통은 경증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미 여드름 염증이 심하게 장기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여드름 패인 흉터는 자연 치유되기는 어렵겠죠. 혹시 홈케어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그것도 아무래도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홈케어 방법도 딱히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시기별로 적절한 악화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크림 같은 것도 혹시 효과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손상에는 재생크림을 쓰게 되는데요. 손상 정도가 작다면 재생크림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염증이 심해져서 고름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재생크림을 선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드름의 발생 과정에서 알려드린 대로 여드름은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과다한 각질이 모공을 막고 그 안에서 여드름균이 자라고 염증이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여드름의 마지막 단계에서 염증이 심해지면 붉음증이 심해지고 붉게 부어올랐다가 고름이 나오면서 여드름 패인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과 더불어 염증 부위에 색소 침착이 동반되고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드름을 초기에 잘 치료할 수만 있다면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패인 흉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마다 여드름의 진행 속도가 다 다르고 피부의 특성도 다 다르며 여드름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드름이 심해지는 시기는 중고등학교에 한창 학교에 다닐 시기거나 25세 전후에는 스트레스로 성인 여드름이 심해질 시기가 됩니다. 모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여드름 흉터로 진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스스로 여드름 진행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셀프 케어만 하다가 여드름 흉터를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기시면 피부과에 오시는 큰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생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끔 골마서 하얗게 올라오는 경우 집에서 손으로 짜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손해균이 옮거나 사후 처리가 안 되어 흉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여드름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은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 분비를 줄이는 홈케어 방법으로 모공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도 설명드렸던 레티놀 성분의 약이나 살리실산 같은 각질 제거 피지 분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감이 있는 성분이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확한 양을 적절하게 장기간 사용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각질 제거 및 피지 분비를 줄이는 성분으로 진행하는 스킨 스케일링, 피지 분비의 통로인 모공을 잘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효 성분을 분사하여 각질 제거하고 모공 속 피지를 진공 청소기처럼 뽑아내면서 관리하는 큐리티 시술, 그리고 스킨 보톡스 시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가된 여드름균은 적합한 여드름균용 항생제 복용 및 연고 도포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붉은 염증과 자국은 초기라면 염증 주사를 권하고 경과가 수일 정도 지나고 크기가 5mm 이상으로 커지면서 볼록 올라온다면 피부의 붉은 병변을 해결하는 V빔 퍼펙타 시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된 치료 원리는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확장된 피부 혈관이 수축하여 효과를 나타냅니다. 끝으로 여드름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거나 이러한 관리나 시술을 통하여도 조절되지 않는 염증으로 인하여 여드름 패인 흉터가 발생하였다면 마이크로 니들링 고주파 시술과 서브시전 및 숄더링 레이저를 권해드립니다. 마이크로 니들링 고주파 시술은 피부에 매우 작은 상처를 만들고 그 아래쪽에 고주파로 자극을 주는데 매우 작은 상처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고주파 자극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잘 생성하여 부족한 패인 곳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깊다면 좀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하여 피부 안쪽에도 상처를 만들어주는 서브시전 시술을 병행합니다. 추가적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패여 있다면 흉터의 경계를 얕게 깎아주는 숄더링 레이저도 같이 시술합니다. 이때부터는 치료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너무 깊은 경우에 이제 치료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장기간 방치해서 경계도 명확하고 단단하게 병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원장님 혹시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지선의 활성도가 너무 강하여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드름이 안정이 되어야 여드름 흉터 치료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여드름도 치료해야 하고 여드름 흉터 치료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절한 치료를 적합한 시기에 받기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치료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아무래도 그 여드름 흉터로 넘어오게 된다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강하게 치료하면 이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치료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손상을 주어서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재생 시간이 확보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패인 흉터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고 여드름이 진행되기 전에 적절하게 관리, 치료하여 패인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이었습니다.